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한라산에 쌓인 눈이 얼어붙으면서 횡단도로의 차량 운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한라산 천백도로는 모든 차량의 운행이 통제되고 있고 제1산록도로의 경우 체인을 감은 대형 차량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516도로와 명림로는 소형 차량의 경우 월동장구를 갖춰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까지 제주도 산지에 최대 3cm의 눈이 더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제주 MBC는 설을 맞아 지역 현안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오늘부터 연휴 기간에 연속 보도합니다. 먼저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이성문 교육감의 업무 수행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희룡 지사가 도정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먼저 물었습니다. 긍정적 평가는 45.4%로 부정적 응답 43.2%와 오차 범위 내에서 비슷한 수준입니다. 원 지사에 대한 긍정 평가는 60대 이상과 서귀포시 동지역, 1차 산업 종사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3, 40대와 제주시 동지역, 화이트칼라 층에선 부정적 평가가 많았습니다. 50%를 웃돌던 긍정적 평가는 재선의 성공간 직후인 지난해 9월 59.4%까지 올라갔다 넉 달 만에 14%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공론조사 결과에 반해 영리병원을 조건부 허가하고 제2공항 논란이 가열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문 교육감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46.6%로 부정적 평가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지난 2016년 9월 이후 긍정적 평가 비율이 조금씩 낮아지는 게 눈에 띕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2%로 가장 높았고 자유한국당이 15.9%입니다. 지난해 9월에 비해 민주당 지지율은 내려간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정의당 8.9%, 바른미래당 3.9%, 민주평화당 0.9% 순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제2공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제2공항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도민들은 성산읍 지역에 건설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한 해 이용객이 2,900만 명을 넘어 적정 여객 처리 규모를 300만 명 초과한 제주국제공항. 제주 지역에 제2공항이 필요한가에 대해 필요하다가 52.9%로 필요하지 않다 43.8%보다 9.1%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필요하다는 의견은 50대와 서귀포시 동지역 등 대부분 계층에서 높았고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화이트칼라층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입지 선정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재조사 종료 이후 단식과 천막 농성이 벌어지는 등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문제. 제주에 제2공항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에게 제2공항을 성산읍 지역에 건설하는 방안에 대해 물었습니다. 성산읍 지역 건설에 대해 찬성한다 71.4%, 반대한다 21.6%로 찬성이 반대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60세 이상과 서귀포시 읍면 지역, 농림수산업자에서 특히 높았고 반대한다는 의견은 30대와 제주시 동지역, 화이트칼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제주 MBC가 코리아 리서치 센터에 맡겨 지난달 27일부터 이틀 동안 19세 이상 제주도민 1,010명을 유무선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2공항 갈등 관리를 위한 특위가 운영됩니다.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최대 현안인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해 제2공항 특별위원회나 소위원회를 구성해 이해 당사자 사이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갈등 관리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이달 기획과 운영분과위원회를 회의를 열어 확정할 방침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 운동을 하다 사법 처리된 서귀포시 강정 주민들에 대해 특별 사면을 해줄 것을 정부에 다시 건의했습니다. 또 파국으로 치달은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서는
설이 지난 뒤 제주도에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다 공사방해 혐의 등으로 사법 처리된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은 253명.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구상권 철회가 이루어졌지만 사법적 제재의 굴레는 여전합니다. 이에 따라 원희룡 도지사는 3.1절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정마을 주민들의 특별 사면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25번째 특별 사면 건의입니다. 해군기지 건설 당시 정부가 약속한 지역발전 사업과 강정마을 주민들이 요청하는 공동체 회복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사법적 제재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온전한 공동체의 회복과 더불어 우리나라 해양을 수요하는 대양해군과의 진정한 공생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국토부의 기본계획 용역 착수 이후 목숨을 건 단식 농성에도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입장이 없는 제주도. 원희룡 지사는 제2공항 입지 타당성을 검증하는 공개 토론회와 기본계획 용역 제주 설명회가 설 명절 이후에 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공개 토론회와 설명회를 통해 여러 가지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같은 일정이 끝나면 제주도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국토부하고 용역단에서 우리 제주도에 와서 우리 제주도 전체 도민 그리고 지역 주민 그리고 우리 제주도 당국에 상세하게 충실한 그 설명의 기회를 빨리 가져주시도록. 또 국내 의료기관의 우회 투자와 의료 경험이 없는 사업자의 부적격성 논란 속에서도 철저한 비공개로 유지 중인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원 지사는 사업자의 영업비밀이 담겨 있는 부분이라는 이유로 공개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제주 교육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합니다. 공론화 의제는 교육청 홈페이지의 도민 청원 코너에서 500명 이상이 동의하면 공론화위원회에서 4월까지 의제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데 공론화 위원 공모에는 8명 모집에 50명이 지원해 6.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교육청은 5월에 학생과 학부모 등으로 100명 규모의 도민 참여단을 구성하고 6월부터 8월까지 공론화 과정을 운영한 뒤 도출된 결과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 부동산 시장의 침체 국면이 최소 2년에서 4년까지 이어질 것이란 부동산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주택 매매가 하락 요인으로는 유입 인구가 크게 줄어들고 주택 수요가 감소하는 것을 근거로 꼽았습니다. 이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의 전통 이사철인 신구간을 맞았지만 신구간 특수는 옛말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이사 시기가 분산된 데다 이주 열풍이 둔화되면서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매물은 20%가량 늘었지만 수요가 줄면서 거래는 뜸합니다. 과거에 비하면 한 달 내는 다 소화했는데 지금은 길게는 3개월에서 5개월 정도까지 끌고 가야 우리가 거래가 성사시킬 수 있을 정도로 하고 있고,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705호로 지난해 9월 이후 넉 달째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또 지난해 도내 주택 인허가는 최근 5년 평균보다 47% 감소했고 착공은 40%, 분양도 58%나 줄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연구원이 도내외 전문가 1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앞으로 2, 3년간 부동산 침체기가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이 44%로 가장 많았습니다. 주택 매매 가격 하락의 요인은 유입 인구와 주택 수요 감소를 꼽았고 토지의 경우 투자 매력 감소와 토지 규제 강화 등으로 매매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에서는 많은 규제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이런 것들이 좀 제약이 있거든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좀 당분간 좀 지속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전문가들은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에서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거나 미분양 주택 과다 지역에 신규 인허가를 제한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 지역 기업 체감 경기가 10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 지역 업황지수는 53으로 한 달 전보다 4포인트 떨어져 6개월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2009년 3월 52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습니다. 이는 전국 업황지수 69보다도 16포인트 낮은 것입니다. 2월 전망도 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해상에서 선박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상황이죠. 구명조끼 착용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지만 어민들은 조끼 착용을 꺼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수 MBC 강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5일 통영에서 낚시어선 무적호가 전복됐습니다. 3일 뒤 고흥의 한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3일 간격으로 2명이 실종됐고 5명이 숨졌습니다. 이처럼 전복과 충돌 등 각종 어선 사고로 숨지거나 실종된 어민은 최근 5년 동안 486명. 해상에서 발생한 전체 사고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전문가들은 어선 사고 때 선원들이 대부분 바다에 빠지기 때문에 구명조끼를 입었을 경우 생존율을 크게 올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낚싯배와는 달리 일반 어선에서는 구명조끼 착용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부피가 커 조업을 할 때 불편하고 작업 능률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항상 착용하는 어민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동작 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도 있고 활동적이어야 될 게 아마 아닌 사람 많이 있어요. 비상시에 가까운데 이리가 비치해놓고 있어요. 언제든지 뭔 일 있으면 있겠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부피를 줄여 착용감을 향상시킨 이 팽창식 구명조끼를 장려했습니다. 하지만 어민들은 이것마저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작업하면서 입을 수 있는 그 제품이 아니에요. 가볍고 따뜻하고 얇은 소재의 안전 기능성 제품 같으라면 왜 어민들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정부는 이에 따라 팽창식 조끼보다 착용감이 좋은 점퍼식 구명조끼를 도입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을 잃어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확보해서 숨을 쉴 수 있게. 그게 보건성이라고 하거든요. 점퍼 형태는 보건성이 없어요. 만들 수도 있어요. 네네. 근데 가격이 너무 올라가요. 400불까지도 올라.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률 제정안은 합의점을 찾지 못해 국회에서 2년 넘게 표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어민의 안전을 위해서 구명조끼의 착용이 필요하다고 보는 게 이 법안의 취지고요.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사이 구명조끼 착용 없이 목숨을 담보로 한 어민들의 조업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2월의) 시작과 함께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어제보다 2도 정도 기온이 떨어졌는데요. 현재 기온 4도를 보이고 있고 체감 온도는 이보다도 더 낮겠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추위의 기세가 누그러집니다. 낮 기온 7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2도 정도 높겠고 평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오후에 한때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산지에는 오늘 오전까지 최고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산간도로는 얼어붙은 곳이 많은 만큼 차량 운행이 통제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북부 지역 3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또 오전까지 가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아침 기온 3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오전까지 찬바람이 불면서 춥겠습니다. 남부 지역은 전날보다 4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지만 한낮에는 9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동부 지역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2에서 5도가량 뚝 떨어졌는데요. 낮 기온은 8도를 보이면서 추위가 한결 풀리겠습니다. 산지에는 오전까지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결빙 구간이 많아 차량 운행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섬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고 낮 기온은 7도 내외로 전망됩니다. 현재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이 4m로 거세게 일겠고요. 이 특보는 오전부터 차차 해제되겠습니다. 현재 제주공항에는 윈드시어 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항공편 일정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한낮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고요. 일요일과 다음 주 수요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서귀포시 축협 성산 표선 서귀 대정 안덕부녀회에서 100만 원, 스위첸 아파트 박승석 입주자 대표 회장과 이사 일동 50만 원, 제주지방 우정청장과 직원 일동 100만 원, 애월 1급 자동차 공업사에서 35만 원,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임직원과 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 임직원 일동 90만 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 임직원 일동 100만 원, 제주불교문화대학 총동문회 17대 이병철회 회원 일동이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제주 MBC가 지난해 12월 시작된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성금 모금을 마감한 결과 제주도민들께서 총 4,093만 9,020원을 모아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갈창 판사는 학원 수강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김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학원 강사인 김 씨는 지난해 6월 학원 수강생 18살 A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가운데 3명이 징역형의 의견을 냈고 나머지 4명은 벌금형의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건설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제주시 공무원 51살 허모 씨와 58살 강모 씨 등 2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건설업자 57살 이모 씨 등 2명도 함께 송치됐습니다. 허 씨는 지난 2016년 주택 건설 인허가 업무를 도와준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강 씨는 현장에서 돈을 건네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제주도는 민선 7기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5대 전략, 7대 중점 과제 추진에 3조 2천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3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 분야에서는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5천 명을 채용하고 개발공사와 관광공사, 에너지공사 외에 환경과 교통, 시설관리 분야 공단을 새로 설립합니다. 또 공공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 5천 개를 만들고 청년 창업 지원도 강화합니다. 규모가 있는 데라서. 정의당 제주도당이 갑질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어제 제주도의회 도민회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갑질 피해 신고센터를 출범해 자영업자와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갑의 횡포를 막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원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센터장을 맡아 운영하는데 피해 상담은 제주도당과 도당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